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또 시들무의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명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어디 계세요, 또? 지금 제 개인 사무실에 있죠. 아직도 사무실에 계세요? 예. 집에 계신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엔 잘 안 가죠. 집에 계신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집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아이고. 자, 오늘 또 시들무의 상남자 익명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가 된다면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경호. 경호? 예. 경호원 할 때 그 경호요? 예. 오, 그래요. 근데 좀 특이한 사람을 경호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아마 작년이죠. 작년 말경이죠. 그 12월 달 초부터 그때쯤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 당시 저는 좀 쉬려고 좀 놀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다른 업체 사장님께서 한번 무당분을 경호를 할 생각이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예. 무당분을 경호할 이유가 뭐 있냐 하니까 여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물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또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그래서 하루 일당을 나는 한 3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경호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싸게 부를 줄 알았는데, 한 50만 원 준대요. 오, 무당분이 직접 주신답니다. 예. 현금으로. 예, 일 잘하면 돈 한 10만 원 더 플러스 해주신대. 예.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감이란 게 페이가 세면은 등각 교환처럼 빡시다. 근데 경호원한테 의뢰하지 않나요? 저도 정식 경호원이니까요. 그래요? 경호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본래는 경호가 우선입니다, 저는. 오. 경호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보완을 했던 거예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부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부산 기장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여기 갔어요. 새벽 5시에. 네. 갔는데 무당분이 4분이나 계세요. 딱 봐도 이분들은 무당이다. 네. 그런 누가 느낌이 봐도. 나요. 예, 여성분 2분, 남성분 2분이었어요. 네. 그 중에 또 한 분은 좀 유명하신 분, 제가 알기로도. 그래, 갔는데 1인당 1명씩 붙어요, 경호가. 그래서 저와 같은 경호원분들이 계셨는데 가보니까 대부분 제 선배들이에요. 좀 강하신 분들, 기가 센 분들. 그래서 이제 투입되자마자 바로 일을 했어요.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건물주분들이 흉가라고 된 곳들. 그러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이제 고독사를 했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해서 가신 분들이 집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시는 특수 청소분들이 접근을 하기 싫어하는 곳,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곳들만 이런 쪽에 의뢰가 들어와요. 네. 가보면은 경호원분들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 갔어요. 주택인데 겉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주택인데 들어가니까 입구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싸늘해요. 바람도 안 부는데 바람 부는 느낌까지 나고 소름이 확 돋더라고. 그냥 그때 나머지 세 분들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와, 왜 이리 소름이 돋노. 너무 추워서 입이 달달달 뜨는 느낌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예. 이제 부장분들이 저희한테 오더를 내리시기를 여기 있다가 문만 지키라는 거예요. 문만. 알고 보니까 이 동네에 그 집에서 홀린 사람들이 많대요. 물어보니까 홀린 사람이 많아서 세치를 하려면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대요. 이미 예상을 하시고 오신 거죠. 한번 왔었다 하더라고요. 단독으로. 예. 그때 제지가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 경호원분들 4명이 이제 입구에서 바리케이트 쓰고 있었죠. 못 들어오게. 대략 30분 걸린다 하시니까. 이제 시작했어요. 구판을 딱 버리는데 할아버지 2분, 젊은 아가씨 1명, 젊은 남자 1명. 이제 할아버지 2분은 다행히 이런 분들이 아니고 동네 분들이야. 소리가 나니까 오신 거고. 가시라. 어르신들. 일중이니까 가시라. 그래 돌려보내고. 젊은 남자 1명, 젊은 여자 1명, 이 2명은 홀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완전히 풀려 있어요. 들어와서 막 우리한테 막 악다구질 하는 거예요. 막 육동도 날라오고 막 주위에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저희는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업무 중이니까 강제 제압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우리는 허가까지 받은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또 저희 오기 전에 미리 오다 떨어질 때 사진까지 알려줬어요. 이 두 사람은 정신병 이력도 있고 관할경찰서에서 제압을 해도 된다고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 전직 경찰분도 같이 동행했었거든요. 그 집 갈 때는. 네. 이 두 명을 제압을 했죠. 근데 제압을 하는데 여자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 남자 두 명을 그냥 뿌리쳐요. 그래서 정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기지를 시켜야 되니까 전기충격기라고 하죠. 스턴건이라고. 네. 이걸로 저희가 뒤졌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면서. 이게 1분 단위에 한 5초만 뒤지면 보통 기절하거든요. 예. 근데 1분을 버티더라고요. 1분 있다가 그게 결국은 기절을 했어요. 예. 남자는 미리 제압이 돼가지고 이미 꿇어 앉혀있는 상태였고 절대 집 안에는 들여보내지 말아요. 그리고 30분 뒤에 이 남자는 픽 쓰러져요. 그냥 원래 자고 있었던 것처럼 픽 쓰러지고 여성분도 그때 딱 정신을 깨가지고 어머 여기 내가 왜 왔지 이러면서 이제 부장분들이 나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두 명이 원래 흉가치약이니까 이 남자는 해병대예요. 현직 해병대 군인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애인이죠. 해병대 분들이 좀 이거는 솔직히 뭐 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분들은 솔직히 여친한테 잘 보이려면 별짓을 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흉가에 왔을 때도 그랬고 와가지고 별의별 물건을 다 건지는데 어떤 폐가든 흉가든 간에 물건을 만들어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손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인 거죠, 둘 다. 그리고 이 두 명이 집에서 뛰어 나온 게 아니고 담뛰어서 나온 거예요. 가족분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나온 거예요. 그분들은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병원에 보내주고. 근데 이 아가씨는 우리가 전기충격기 지진 걸 모르고 있더라고, 다. 일단 거기서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나고, 이제 대전에 어떤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상당히 깊어요, 물이. 한마디까지 올라오는데 4명 다 솔직히 평지를 뛰댕기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는 게 힘들거든요. 4명 다 허걱거리죠. 무장 4분들은 아예 숨도 안 쉬더라고, 보니까 올라가는 또. 와, 했어. 저분들 경험하면 멋지겠다. 이제 딱 째려보더니 한 분이 올라갈 때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마라. 그래, 한 30분을 걸어 올라갔어요. 거의 뛰다시피. 이분들도 날아갔죠. 도착할 때는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우리가 분명히 낮에 왔는데 물이 시커매요. 우리가 봐도. 그만큼 깊다는 소리야. 진짜 물이 맑으면 괜찮은데, 물도 안 맑아. 내려놓으면 분명히 맑은 물인데, 고여있는 물 자체가 시커매요. 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 여기는 또 설명을 해주세요. 한 분이. 넛건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성무장 한 분이 의복을 차려입고 넛건지기 하신다고 영주 실타래를 던지시더라고요. 던지시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 예? 이런 게 다 올라와요. 한참 하고 있는데 물이 팍 꺼져요. 순간적으로.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준비하시라. 이상한 사람들 올라올 거다. 오, 예. 또 홀린 거죠. 홀린 사람들이 좀 많이들. 한 5분 있으니까 막 뭐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킥킥거리면서 올라오더라고. 건장한 남자는 6명이 올라왔는데 이 6명 다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신만이 같은 그런 분들. 그 주위에 약초가 많다 하더라고요. 행색은 완전 거짓골인데 눈이 완전히 벌게 떠 있어요. 뭔가 막으려고 왔는데 이제 5명은 제질했는데 1명이 무장분이 던지고 있는데 그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던지는 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몸으로 막아야 되니까 같이 올라가서 껴안고 물에 빠졌어요. 저도. 근데 진짜로 발이 안 되더라고요. 제 키가 199인데 발이 안 돼요. 와, 진짜 깊더라고. 그때만 남자 무장분이 밧줄 던져가지고 겨우 나왔어요. 근데 내 혼자만 나는 둘이 같이 나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혼자만 올라왔어. 오? 봤더니만 무장분 하는 말이 저건 사람이 아니다. 여기 묶여있는 영혼들인데 이런 게 실체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사람을 하도 많이 잡아먹으면 헐. 실체화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산이라서 여러 가지 눈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기운을 알고 온대요. 산신도 포기한 계곡이랍니다, 여기가.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라고. 이야.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알려진 계곡이 아니고 숨겨진 계곡이다 보니까 수십 명이 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귀신들은 대부분 하루에서 다 찾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게 살인사건으로 TV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흐지부지 사라졌거든요. 익사로 그냥 다 끝났기 때문에. 끈지기를 저는 한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는데 진짜 뭐 머리카락부터 뭐 하여튼 사람 머리카락인데 남자 머리카락은 보통 짧잖아요. 네. 여자 머리카락부터 남자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거 다 넣고 나오고. 그리고 보통 바닥에서는 끈지기 이래 하면은 안에 쌀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쌀인가 뭐 잡쌀이 있다 했는데 분명히 내가 넣을 당시 흰색인 걸 봤거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안에가 새카매 탔어요. 새카매. 그렇게 한 3시간을 체류했었어요. 그 계곡에서. 남자 당분은 앞에 둑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요. 물이 다 빠지게 하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진짜로 그 5명을 제외했잖아요. 경호원 4분이 다 혼이 빠져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빼고는 다 쓰러져 기절해 있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분들 어떻게든 깨워서 내려왔어요. 어찌 해가지고 한 7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고 쉴 새 없이 또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네네. 이거는 지명을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떤 폐병원이에요. 산에 있는 요양원 같은 그런 병원인데 여기는 흉가 체험을 많이 왔었는가 봐요. 막 낙서도 많고. 그 땅 주인분이 이제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네. 헐질 못하는 거야. 계속. 헐질 못해가지고 하다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죠. 이분들한테. 이거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들어가자마자 무당 한 분이 쓰러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흉가 체험을 하면 정문에서 들어와갖고 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 우리가 간 쪽은 여관실이죠. 여관실 들어가는 길적이죠.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한 명 픽 쓰러져요. 무당 선생님도 다 놀란 거죠. 그 중에서 기가 제일 센 분이신 거죠. 여기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쓰러졌어요. 저하고 다른 분들 다. 무당분들은 깨어 있었겠죠. 3분은. 일단 건강한 남자 4명이 쓰러졌으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여자 2분이 남자 1명이다. 그때 꿈을 꿨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 이제 제 꿈에 나왔어요. 날 같으면은 솔직히 말 겁먹어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있다 하면 겁을 먹을 텐데 꿈에서 우리 경호원 행인들이 다 나와요. 똑같은 꿈을 꾼 거지.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발성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발성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아이고, 김발성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는 진짜 복 터지시길 바랍니다. 로또도 되시고요. 로또 당장 사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일본 지인분이 계세요. 근데 일본 지인분이 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일본 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 그 산 이름도 나오나요? 산 이름까지는 안 알려줬고요. 아이고. 기후현이라고 그쪽에 있는 산이라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기후현이요? 네네, 기후현. 오,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계신 분들, 기후현에 계신 분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지인 누나분의 이야기고요. 이 누나가 되게 겁이 많아요. 근데 이 누나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나 그런 것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다 경험을 한 게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이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 예. 네, 뭐 치안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 말고 진짜 많이 졸라가지고 이야기를 얻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예. 이제 이 누나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이에요. 대학생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녁밥을 먹을 때였는데 한 친구가 내가 인터넷에서 기우현 쪽에 진짜 담력 체험하기 좋은 곳이 있다. 같이 갈 사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당연히 이 누나는 싫다고 했죠. 근데 다수결의 법칙이라고 총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누나 혼자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여자분이 한 분 또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진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좀 당당하게 뭐 어때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누나만 되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진짜 무서운 것도 정말 싫어하고 그냥 껌껌한 것도 싫어하는데 여기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나 진짜 못 갈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인 친구들이 아니다. 우리 5명인데 뭐가 무섭냐. 우리가 지켜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일본은 진짜 골목길이 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쿄뿐만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냥 골목길을 들어가면은 되게 음산해요. 근데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하는데 거기서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을 해서 정 안 되겠어가지고 컴퓨터를 찾아본 거예요, 그 산을. 근데 뭐 폐가나 흉가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뭐 관광지나 산책로 이런 쪽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얘기 들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공원에 딱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대요. 근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니까 그제서야 무서운 거죠. 또 이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1명, 2명씩 모이고 그다음에 픽업하는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 타니까 갑자기 엄청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가다가 조금 안심이 됐대요. 근데 그 산으로 가는 길이 정비가 되지 않은 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포장도로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가기 전전날인가 비가 왔었다고 해요. 땅도 막 질퍽질퍽하고 진짜 그 차 타고 온 그 주인 친구는 좀 아시죠? 차에 진흙 다 묻고 그래가지고 표정도 안 좋고 이런 와중에 창문을 딱 봤는데 그쪽 길이 절벽인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차가 올라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까지 차로 들어간 다음에 내려서 주위를 살폈대요. 근데 이게 낮인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이 산이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음산한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내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데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연히 없지.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로 누가 오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일부러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조금 지나다녔던 길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포장도로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산길이니까 진짜 막 신발에 흙 다 묻고 이러면서도 올라갔대요. 예. 올라갔는데 이게 저 멀리서 그냥 진짜 집 한 채가 갑자기 딱 보였대요. 그 집이 약간은 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집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 친구가 찾아본 바로는 좀 더 들어가면은 절이 있었대요. 절. 예. 엄청 조그만 절이라서 폐절이라고 하죠. 그런 구간이 있어서 아, 이런 집이 있구나.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막 빨랫물도 널려 있고 누가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오,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네, 네네.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그 집을 지나치고 폐절 거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좀 영감이 있는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까 그 집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근데 일단은 지나가자 해서 지나갔대요. 근데 가다가 폐절이 나와서 폐절이 둘러보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예. 그냥 버려져 있는 절이네? 이게 끝이래요, 그냥.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변도 보고, 뭐 안도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아, 진짜 우리 그냥, 이 정도면은 뭐, 너도 괜찮지? 하면서 그 누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누나도 생각 외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안도 둘러보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그 절을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 역방향으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집이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갈 때는 분명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까 세탁물 널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세탁물이 없었고 근데 전부 다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세탁물이 없고 그다음에 집이 진짜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거의 100년 전 집이라고 해야 되나? 까지 들었는데 다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한 60년대, 70년대 이 정도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년, 80년 지난 거죠. 그래가지고 집이 낡았긴 했는데 이렇게 낡았었나?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옛날 집 특성상, 일본 옛날 가옥 특성상에 대문이 엄청 크고 근데 그 대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집이 이게 진짜 다 쓰러져 가가지고 현관문도 열려 있었는데 안에 진짜 그냥 잡동사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아까 봤을 때랑 이거 너무 다른데? 그 마당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영감 있는 친구가 여기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한 친구가 들어간 거죠, 집 안으로. 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카메라를 찍기 전에 보잖아요. 갑자기 집이 온통 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른 그 시점에 영감 있는 친구가 그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갑자기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은 어때요? 갑자기 똑같이 놀라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갑자기. 다 뛰어나가지. 네, 그래서 다 뛰어나갔대요. 그래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렸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에서 뭐 했냐, 왜 소리 질렀냐 물어봤는데 안에서 이거 내가 쥐 잘못 본 것 같다, 쥐를 본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에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친구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그 길을 타고 내려가서 차에 탔는데 이 누나가 그 집을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서 그냥 있었대요. 밖에서 집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같이 그 누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던 중에 다 뛰쳐나오니까 같이 뛰어간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그 누나만 갑자기 아팠대요. 열이 갑자기 오르고 진짜 막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갑자기 막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서 아팠대요. 그래서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
그 친구들이 괜찮냐 하겠죠. 그렇죠. 근데 조수석에 그 집에 들어갔던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누나가 기억하기로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웬 머리가 벗겨진 중년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아프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너무 아프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못 했는데 그냥 가는 내내 그 친구가 아저씨로 보인 거예요. 중년 아저씨로. 예. 근데 차 안에서 다 이 누나를 간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서로 얘기는 하고 뭐 어떻게 분위기라도 좀 좋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대요. 너 진짜 아까 안에서 쥐만 본 거 맞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대요. 더 자세한 거는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말 못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이 누나는 너무 아프니까 집까지 차를 태워줬대요. 예. 나머지는 공원에서 다 바이바이 하고 근데 그 뒤로 이 누나가 거의 한 4, 5일인가를 더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게 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뭔가 영화가 틀어지듯이 3인칭으로 계속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3인칭이고 예. 근데 그 꿈의 배경이 그 집인 거예요. 그 집인데 봤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그냥 집도 깔끔하게 돼 있고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가족이 딸 1명이랑 엄마 그리고 그 남편 이렇게 셋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꿈을 계속 꾸더래요. 한 3일쯤인가? 계속 그런 꿈을 꾸다가 내가 이 꿈을 왜 꾸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거 꿈이다. 꿈속에서 자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점에서 4일째 되던 날에 이거 소름 돋는데 그 꿈을 꾸는데 똑같은 풍경이었대요. 그냥 그 집 배경에 뭐 일상생활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인 거예요. 외지인인데 누나는 처음 봤을 때 장작 패로 도와주러 오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꿈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우산에 그 굉장히 깊숙한 곳이잖아요. 예. 사람이 죽어도 발견이 쉽사리 되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그치, 모르지, 잘. 예. 네. 그래서 그런 살인사건 비슷하게 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정말 진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누나가 4일째 되던 날에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5일째 되던 날부터는 그 꿈을 안 꾸기를 시작했는데 이젠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그 남편분을 제외한 딸하고 그 엄마 계속 가위를 눌리는데 옆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침대 옆에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자기를 놀아봤대요. 근데 가위를 눌리면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그 시야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그 상태로 아침까지. 그래서 그거를 첫날 그렇게 겪고 5일째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때마침 그때 병문안을 왔대요, 친구들이. 네. 나머지 4명이 다 같이 온 거죠. 그래서 병문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계속 아파서 지금 뭐 학교도 못 가고 있긴 한데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니까 그 사진 찍었다는 남자애 있죠. 그 친구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아저씨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아저씨 시점으로 꿈을 꾼 거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 누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되게 벙쪘겠죠.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맞는 거예요. 오, 서로? 네. 그래가지고 그 5명이서 거기를 다시 가야겠다.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와.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어요. 5일째였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산을 따라서 그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번에는 좀 음산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좀 낮에 가가지고 저번에는 3시, 4시쯤 갔지만 이번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일찍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음식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그 일본식 합장 있잖아요. 죄를 좀 지내주려고. 네네네. 이제 명복을 좀 빌어줬대요. 내가 꾼 꿈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갔던 사람들 그대로 가가지고 합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부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5일째까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사실 갈 때까지는 좀 몸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면서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다음에 아픈 것도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알았어서 병이 나은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좀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예. 이 누나가 겪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한 분은 제3자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고, 그 집에서. 한 분은 네네네. 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 거고, 그죠? 누나는 네. 제3자 입장에서 그냥 그 등장인물이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객인 그쵸. 것처럼 이렇게 봤고 한 분은 그 아저씨가 된 거죠. 아저씨 시점으로 본 거죠. 아, 신기하다. 소름 돋는다, 진짜. 네. 두 사람이 그걸 같이 볼 수가 있지, 꿈에서? 네, 그러니까요. 야,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꿈 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가 겪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일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또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스토킹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스토킹 이야기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아니면 일본이에요? 요것도 일본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후쿠오카에 사는 또 아는 누님분의 얘기예요. 예. 이 누나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처음으로 자취라는 걸 하게 됐대요. 네. 자취라는 걸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겠죠. 진짜 귀하게 자랐는데 이게 갑자기 혼자 산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독립성이 강한 나라라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도 잘 알아보고 하면서 2층 맨션에 들어갔대요. 근데 집도 정말 좋고 그다음에 학교하고도 버스로 한 3정거장?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이게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취 처음 하는데 이게 너무 좋다. 내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떠했대요. 근데 이 누나가 학교를 가고 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계속 그 맨션 같은 데 보면은 복도식이라고 하나요? 약간 맨션이 아니라 아파트 같기도 한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복도식으로 있는 공간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그 집을 나서면은 항상 있었대요. 집에 올 때도 그 할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사실 신경은 그렇게 쓰진 않았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나갈 때랑 들어올 때 항상 밖에 계시지? 몇 호 사람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은 독립적인 이런 부분이 강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좀 싫어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사를 오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이웃하고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옆집에 살던 사람인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나올 때도 있고 집에 올 때도 이 할아버지가 나와 있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를 의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누나가 학교를 가면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예. 버스를 타면서 항상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날은 조금 더 의식해서 갔대요. 근데 뒤에서 그 할아버지가 계속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길이 갔겠지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버스도 같이 타더래요. 사실 이 버스를 타면은
마주칠 수는 있겠는데 이 할아버지라는 거를 사실 그렇게 의식하진 않아서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내가 가는 동선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오, 예. 이 누나가 거기서 너무 무서운데 이거를 신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 이게 확실하진 않잖아요. 해코지를 안 당했으니까. 예. 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를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항상 그 주변에 있었대요. 학교 주변에. 그 다음에 예. 내가 다니는 주변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그거를 안 하는데 말도 안 걸고 I don't blame you for living with this wish. Have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데 계속 따라다녔대요. 예.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 누나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대요. 점점 버스에서도 같은 자리에 앉거나 엄청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 누나가 도대체 왜 따라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소리를 냈대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이 할아버지가 도망치듯이 버스에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대요. 근데 그 뒤로는 크게 적어된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본에는 되게 스토킹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약간 이런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네요. 네네, 다행히도 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주변에 진짜 정말 꺼림직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표현을 안 하면은 오히려 떠나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나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야지. 떠나간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더 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 친구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애매한 게 따라다닌다는 심증은 있어. 확실히. 네네. 근데 그거를 잡아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한들 경찰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일 거고. 그죠? 네네네. 뭔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계속 따라다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도망가셨잖아요. 그분이. 그쵸. 예,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쵸. 오늘 김발성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 전문 이야기꾼이신데, 근데 네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건 아니죠? 아, 지금 저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취하고 계신데 혼자 계신 건 아니었죠? 네? 혼자 있는데요. 혼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뭔가요? 괜찮아요. 발성님 무서우시니까, 네, 괜히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네. 혼자 계시죠? 그죠? 밤에, 혼자 계시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안부차. 뭘 또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습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또 네.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냐고 여쭤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몇 분 들으셨겠지만 여자 목소리를 살짝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면 타임라인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코님.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항상 아코님은 현실에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좀 안타까운 역사적인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오호, 도대체 네. 뭘까요?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고죠. 오늘 이야기는 산이랑 똘비, 이 3인박, 오. 이 친구가 방콕 파타야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해보라고. 그때 가이드 형님께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자유여행을 갔기 때문에. 예. 하루는 좀 가이드를 썼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인 저희들이 겪은 건 아니고, 이 가이드 형님과 이제 일정을 조율하면서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자유롭게 놀게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7살 정도 좀 많은 형이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술자리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형님, 가이드 하면서 한국 안 가고 싶냐? 뭐 이런 말 하니까 자기는 내 조국이 한국이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로 극혐한대요. 너무 극혐한대요. 내가 먹고 살려고 뭐 가이드 일은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썩은 조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나? 당연히 어릴 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내 조국 사랑하고 너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왜 태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살까? 이게 어머님이 태국으로 이민 가자고 하셨대요. 네. 왜 하필 왜 또 태국이지? 그런데 아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자. 그 말을 어릴 때 정말 자주 하셨대요. 야,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말 하실? 아니, 미국이면 미국이, 일본이면 일본인데 웬 90년대 태국이라니.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된대요, 엄마가. 예. 대신에 학원 하나는 꼭 가라. 태국어 학원이었대요. 억지로 배우게 했대요. 너 공부 안 해도 돼. 다 필요 없어. 학교 안 가도 되는데 대신에 태국어는 마스터하래요. 그래서 무작정 없는 살림이 그 당시 태국 학원을 끊어서 배우게 하셨대요. 다른 공부를 소홀하게 할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예. 태국어 공부를 할 때 쪽지 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 학원에서도. 공부를 소홀하게 하면 그렇게 혼을 내셨대요. 집착이 심할 정도로. 그리고 내 나이 성인이 됐을 때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여셨대요. 돈 다 모았다. 가자. 어딜? 이민 가자. 이 말을 하셨대요. 당연히 그 나라는 태국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럴까? 어머니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집착을 하는지 예. 좀 의아했었대요. 어릴 때부터 이 더러운 나라, 대한민국 나라 무조건 뜰 거다. 이 말을 정말 자주 하셨대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분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엄마가 어떤 지인도 도움을 받아 성인이 된 자기와 어머니가 태국 파타야에 정착을 하게끔 예. 지인분이 되게 도와주셨대요. 집도 장만하고 한국에 분식점을 차리셨대요. 태국 현지 한국 분식점을 차리셨는데 어찌됐든 엄마는 태국말을 잘 못하지만 자기는 태국말을 마스터했잖아요. 6년 가까이를 다녔대요. 당연히 그럼 마스터가 됐고 엄마랑 분식점을 차리면서 돈도 벌고 한국에서 엄마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쏠쏠했대요. 태국에서. 아무래도 태국은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이 한국인이에요. 오. 네, 엄청 많아요 거기. 예.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또 집에 가면 의리의리한 집에 가정부까지 있대요. 그 정도 생활을 그 당시에 했대요. 또 90년대예요 그때가. 점차 이제 적응도 하고 너무 좋았대요. 한국에서는 12평, 15평 주공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그 시절에 내 달라진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도 가이드도 일하고 엄마 분식점도 정착이 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드디어 물어봤대요. 엄마, 왜 그렇게 한국을 떠야 하는지 나 솔직히 궁금하다. 예. 엄마가 어느 순간 나 성인 되면 얘기해 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왜 대한민국 욕을 하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냐? 제발 말해달라. 이때까지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 입에서 네. 찬장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오시더니 2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엄마를 낳으신 외할아버지 대대손손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외할아버지의 증조부님도 부잣집 머슴, 고조부님도 머슴, 대대손손 그냥 머슴이래요. 그렇게 먹고 살았대요. 족보도 없었대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머슴이거든요. 그때 당시 어머니 나이는 10살이었대요. 예. 할아버지가 일찍이 외할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어머니를 좀 일찍 낳으셨는데 그렇게 삶을 살다 외할아버지가 모시는 주인집 아들이요.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왔대요. 그때가 6.25가 끝난 지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오. 군대를 빼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부잣집 사람은 머리를 굴리다 주인집 사람이요. 외할아버지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호적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 집 아들 대신 군대를 다녀오면 너 제대하고 나면 번듯한 집 하나랑 논 5마지기 정도 너한테 주겠다고 그리고 네가 군대 가면 다 해주겠다고 이 딜을 하셨대요. 그 당시 외할아버지한테. 너 득되는 거 많다고. 그때 당시 어머니 너무 어리셨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단순히 군대만 가면 뭐 쉽게 좀 표현을 할게요. 못 네. 배우셨대요. 정말. 네. 단순히 군대만 가면 3년만 고생하면 도련님 대신 갔다 오면 재산을 준다니 정말 혹했대요. 논 5마지기. 그때 당시 어른분들은요. 땅 있는 게 소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머슴살이만 할 거냐고 현타도 많이 오셨대요. 그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 끝에 군대를 가기로 했대요. 주인집 도련님 행세를 하려면 말투부터 행동까지 깔맞춤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시켜줬대요. 주인집 양반이. 그리고 입된 날이 다가오고 진짜로 주인집에서 인근 건너 마을에 땅 5마지기랑 집 하나를 먼저 마련해 줬대요. 네. 어머니랑 외할머니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대요. 중간중간 아버지가 휴가도 나와서 군대를 대신 간 보답으로 땀과 어찌됐든 집을 받았잖아요. 행복함을 너무 느꼈대요. 우리 집에 네. 땅이 있다, 집이 있다. 5마지기면 크게 농사나 지어서 웃으면서 굶지만 않는 삶. 그때가 진짜 그런 시대거든요. 60년대가.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너무 좋았대요. 주인집 도련님이 혹시 모를 상황이니까 먼 일가 친척 집에도 가 있고 걸릴 일 없다. 만약에 뭐 무서운 사람들이 오면 걸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군대를 대신 안 간 게 들키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외할아버지는 군대를 제대를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 식구가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죠. 누가 봐도 이제 꽃길이죠. 땅도 있고 집도 있어. 근데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예. 집에 우환이 닥쳤대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고 1위가 네.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사래요. 장난 아니죠, 그거. 네, 그때 당시. 그 사고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당연히 질식사 하셨고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아직 나이도 어려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놓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마지기. 근데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작물을 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작물을 캐가고 있던 거래요. 이거 우리 집 논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소리냐고. 건너마을 배씨 선생이 우리한테 팔았다. 그럼 이제 이 작물도 우리 거니까 우리 땅이지 무슨 소리냐. 이 말을 하길래 우리 부모님이 수년간 일군 땅이다 무슨 소리냐면서 아 이거 내 땅인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거지 내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꺼지라고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급하게 전에 머슴살이 하던 주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갔대요.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는지 역시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엄청난 패닉이었대요. 네. 도망간 거죠? 흔히 말하면 다 팔고. 그런데 집마저도 누군가 와서는 2주일 내로 비우래요. 그때 당시 뭐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비우래요 갑자기 이 집을. 어이 아가씨 이 집 나가야 된대요. 팔렸다고. 그 당시 어머니 입장에서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린 나이인데 예. 급하게 또 그래도 경찰서라는 데를 갔대요. 모든 걸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 당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 어머니 이름을요. 똘순 씨 여기 마을 사람 맞아요? 출생신고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니냐고. 예. 아가씨 당신 여기 산 사람으로 등록 안 돼 있다고. 너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래요. 또 충격이에요. 완전 다 충격이에요 그냥. 당했구나. 무식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조상들은 무식하니까 머슴살이를 한 이유가 있대요. 그냥 무식하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엄청난 상황에 충격을 받으셨고 10대인데 아직 성인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뒤늦은 출생신고를 하셨대요. 다행히 마을 몇몇 분 이장님들이 뭐 도와주셔서 무덤가에서 어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내가 산 사람이라는 이 지역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셨대요. 드디어. 우리 조상은 머슴살이로 족보, 호적 이런 거 없었구나. 자기가 처음이래요. 고아원을 당연히 전전긍긍하겠죠. 그 당시도. 전부 다 당시 들어보면 전쟁 고아셨대요. 거기가. 성인이 돼서 이제는 고아원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디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셨대요.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담당관이셨대요. 태국 사람이래요. 열심히 일하시는 자기 어머니의 여리여리한 모습에 예쁜 모습에 반하셨대요. 태국 사람이. 그때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반대 입장이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 먼 타지인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미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아버님이라는 덕에 자기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 갔대요. 따뜻한 나라에 가면서 바다도 보고 여기 살고 싶다. 한국과는 다르게 춥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 마음을 아시는 태국 아버지, 지금 이제 가이드 형님의 아버지죠. 네. 아버님 어머님이 사랑이 깊어지고 아기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이 억울한 부분을 아버님은 속상해하시는 어머님 말에 또 군대를 대신 간 거에 이런 죄의 내막과 정말 단순 연탄 사망 사고인지 네. 아버지 태국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한국의 지인분들께 요청을 해서 많이 알아봐 주셨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조국의 태국 사람이 알아봐 주는 거. 그러는 와중에 그 당시 머슴살이 하던 주인집 아들내미 주소를 알아냈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또 악몽이 시작됐대요. 멍청한 머슴 새끼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시간 다 지났어. 시간 다 지났어. 이거 사건이 도마 위에 올려봐. 아무런 우리 책임질 필요도 없고 팽팽 부려봐. 증거 있어? 하려면 해봐. 우리 또 미국 가. 만약에 잘못되다 우린 미국 가면 그만이야. 니네 부모 죽은 게 단순히 우연 같냐고. 머슴들은 평생 머슴이야. 야 이나. 굶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인생. 어디 주인을 물려고 해. 니네 부모님 골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대놓고 하니까 엄청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대요. 아버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기 입장이 너무 슬펐대요. 그걸 아버님도 옆에서 슬퍼하면서 네. 미련 없이 그냥 한국 뜹시다. 자기랑 태국 가서 살자고 마음을 먹고 딱 준비해서 그냥 떠나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너무 이런 억울한 사연이 안타까웠는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80년대가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 돼서 그래도 억울하니 그 당시 용역 간 걸 아버님이 하셨대요. 의뢰를 하셨대요. 80년대는요 용역강 대한민국에 정말 많았던 시절이에요. 가이드 형의 아버지는 태국에서는요 정말 능력 있는 1등 신랑감이래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세요. 돈도 있는 집안이래요. 태국에.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의 용역강을
이 태국인이 이거를 사주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환자가 1,000만 원을 주면 당사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예. 2,000만 원을 받고 역으로 그걸 해결하는 양아치 깡패들. 조사를 하던 중에 그 주인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걸 알았나 봐요. 이 용역 깡패들이요. 그리고 또 한국 깡패들은 동남아인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찌됐든. 이거를 그 주인집이 알렸대요. 어떤 동남아 사람이 예. 당신 그냥 반 죽여달라고 하더라. 근데 왜 1,000만 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2,000만 원 더 주면 우리가 그것도 해결해 주겠대요. 그런데 그거의 아버지께서 보복 폭행을 역으로 당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다리를 하나 절게 됐는데 그 용역가 뭐라 그랬냐면 2,000이면 너 반 죽이려고 했는데 5,000 주더라? 너 장애로 만들어버리대. 우리 원망하지 마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 가서 잘 살아. 다리 하나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또 얘기를 했대요. 용역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펑펑 또 우셨대요.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이런 먼 타지의 내 남편. 너무 눈물을 흘리셨대요. 다리 하나를 절고 있는 게. 그런데 장애자가 된 아버지는요. 어머니한테는 더 미안했대요. 그리고 이 태국이란 나라도요. 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장애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래요. 모든 일을 다 회고가 됐나 봐요. 그 나라에서. 앞으로의 행복을 같이 할 한국 여자한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어찌됐든 80년대라도. 나 같은 동남아인이 짐이 되면 안 되겠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태국에 와서도 그게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셨대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고통의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예. 자기 자체가 정말 존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부모도 주고 집도 날려 땅도 날려.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가이드 형님 자기 자신이래요. 너무 자책을 많이 하셨대요. 네. 자기를 키우면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갔는데 이거 아들마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도 하늘 가고 남편도 하늘 가고 내가 정말 사람 잡아먹는 팔자냐? 안 되겠다. 정말 조용히 사셨대요. 김치 공장 같은데 닥치는 대로 일어나면서 정말 조용하게 사셨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대요. 예.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남편의 나라에서 살자. 따뜻한 조개 껍질이 있는 바다를 가서 느끼며 살자.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했대요. 하루 6시간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와. 설거지부터 요리까지 김치 공장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애지중지 키우신 걸 보잖아요. 가이드 형님은. 내가 어느 정도의 배움에 눈뜰 시기가 되면 어떻게든 태국말을 시키셨구나. 그때 형님 알았대요.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엄마는 계획을 짠 거구나. 이 더러운 나라를 뜨려고. 자기가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내조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치가 떨렸대요. 이를 갈았대요. 정말.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짓고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손을 떨며 건네는 노트에는요. 과거의 주인집 이름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적혀 있었대요. 노트를 보여주면서 복수라는 건 정말 나쁘지만은 한국에 갈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 집의 주인집 아들 얼굴을 잘 기억해라. 예. 뭐 윗대는 다 죽었지만 아직도 이 주인집 아들 또 이 사람들 있을 거 아니냐 자식들이. 너 외조부님, 너 아버지 다 죽음으로 몰고 간 집구석이다. 꼭 복수는 아니더라도 기억은 해라. 이 말을 저희한테 해주는데 저랑 산이 똘비는요. 와 진짜 나쁜 새끼 많구나. 이게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술 먹으면서 도란도란 서로 얘기하는데 어머니는요. 꿈속에서라도 외조부님과 아버지를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을 안 나타나신대요. 수십 년째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소원을 이뤄둘 수가 없는 게 자기는 너무 안타깝대요. 술을 먹으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이때 말하는 게 진짜 뭐 용한 무속인, 한국이 무속이 많잖아. 야 그렇게라도 부탁하기나 해야 하나?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희는 아차하더라고요. 옆에 산이 있는데. 저랑 털비는
산이가 옆에 있으니까 바라봤죠. 그러면 산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뭘 봐, 임마. 뭐. 예, 이러는 거예요. 산이가 입을 열기론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어쩌라고. 가이드 형님이 말하잖아. 가이드 형님 뭐 너희들 뭔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산이가 내일 형님 어머님 일하시는 한국 식당에 가봐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한번 뵙고 싶다고 산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도 다 같이 가고 싶다. 한국 음식 그립잖아요. 여행하더라도. 형님 꼭 데리고 가주세요. 내일 일정 끝나면 저녁 거기서 먹자고. 저녁 다른 데 가서 먹어도 되니까. 에이 괜찮다. 그러지 마라. 여행 가이드 수칙 자기네 식당에 가면 안 된대요. 가이드들.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몰래 가는 건데 괜찮지 않냐.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슬쩍 화장실 가서요. 좀 꼰질렀어요. 형님 사실은 저놈이 내림받은 놈이다. 예. 농담 아니고 진짜다. 이 말을 하니까 가이드 형님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니 농담 삼아 한 얘기를 진짜냐고. 예, 좀 형님 용한 친구예요. 무속인은 아니니까. 야, 나 안 그래도 진짜 소름이 돋는다. 딱 형님이 저한테 그 말 하시길래 나 최근에 꿈을 하나 꿨는데 예.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맛있는 인절미를 하나 주고 가더라. 태국에서는 인절미 없거든? 먹기가 쉽지 않은 나라야. 오랜만에 한국 인절미를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다음에 또 나오면 할아버지가 줄게 그러길래 웃으면서 잠에서 깼는데 야 이게 꿈을 해먹으라니까 좋은 사람이 나타날 징조라고 하더라. 그게 너네들인가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돼서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 그 가이드 형님 식당을 갔거든요. 어머님 운영하는 김치찌개랑 한국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전 당연히 산이가 여기로 오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과연 얘가 또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네. 슬쩍 화장실 갈 때 야 여기 왔으니까 뭐라도 보이냐 물어봤어요. 똘비랑 제가. 저 형님 소원이 알잖아. 어머니 남편 보고 싶다잖아. 근데 혹시 주위에 있어? 수호령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산이 아무 대답을 안 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수십 년 세월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가이드 형님은 먼 타국인 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니까 어머님도 이제는 불행을 딛고 행복한가 싶어서 물어봤대요. 산이가. 어머님 지금 행복하세요? 딱 한 번 물었어요.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셔서 어머니 지금은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니까 아니래요. 아직 행복하진 않대요. 네. 혹시나 해서 어머니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네. 입을 여는 게. 타살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은요. 가족들의 품에 머무는 경우가 있대요. 타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뭐 너네들도 그렇고 형님 어머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안다. 안 계신다 여기. 아무도 네. 없다. 그러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괜찮다고 한숨을 푹 쉬시길래 그 다음 산이 두 번째 말이 어머니 혹시 복수하고 싶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어머니 정말 말씀을 안 하세요. 잠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식사 다 하고 제가 이제 가이드 형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행복하지도 않고 복수 같은 거 아직도 꿈 같은 거 꾸시냐? 원수 같은 집 생각 많이 나시죠? 난데요. 네, 난데요. 내가 죽어서도 복수를 좀 하고 싶대요. 꿈속에서 죽은 남편이 부모님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왜 아직도 복수를 해서 저 집안 죽이고 싶냐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남편하고 왜 우리 부모님 꿈은 안 나오는데 어릴 때 본 주인집 사람들이 꿈은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이고 행복은 짧게 끝난다고 하는데 원하는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예. 어떻게 꿈에서 싫은 놈들은 나오냐. 그래서 한국신문을 보면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대요. 호랑이한테 패기 있게 덤비는 건 용기와 용맹이 아니래요. 예. 무식하고 미련한 거래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건요. 겁을 내서 지혜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 겁을 내는 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는 거죠. 내가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만큼 무식해서 내가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수도 꿈꿀 수가 없다. 숙연해지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어머니 그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길래 산이가 평소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구슬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어머니께 주시면서 네. 어머님, 이 구슬이랑 태국은요, 제가 이런저런 좀 알아봤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을 뭘 또 얘가 알아봤나 봐요. 그 태국은요, 바닷가의 조개 껍질이나 죽은 해상동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죽은 해상동물의 뼈가 그렇게 부적처럼 활용을 많이 한대요. 귀신도 퇴치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하더라. 제가 혹시나 이거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한대요. 태국의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은요. 예.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 구슬과 바닷가 조개 껍질 이거랑 같이 한번 주무실 때 머리맡에 놔둬봐라. 네. 그리고 살아생전 아버님 사진 있으시면 머리맡에 놔둬봐라. 어머니가 혹시 꿈속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꼭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조개 껍질, 구슬, 사진을 머리맡에 놔두고 꼭 그렇게 주무셔라. 예, 그렇게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음식값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고맙다고. 예, 저희를 보내시는데 가이드 형님은 이제 연신 고맙다고 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죠. 산이 이놈은 언제 가이드 형님의 어머님한테 그 주소를 받았는지 사진까지 그 노트 있죠. 그걸 얘가 A4 용지에 적어왔더라고요. 심지어 콩카로 그 당시 또 찍어왔대요. 이 사람을요. 저 되게 놀랐어요.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이 주소랑 이 사진 이거 원수 집안이라며. 이거 언제 받아왔대? 그 종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더라고요. 야, 언제 물어봤냐니까 말을 해라 이 새끼. 얘가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아, 니들 화장실 갈 때 물어봤다고. 왜? 진짜 저주라도 퍼붓게? 고민 중이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고민 중이래요. 예, 이렇게 넌지시 제가 말을 하니까 뜻밖의 또 말을 하는 게 형님과 어머니 말에는 소설 같은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었다.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시고 계시더라, 어머니 말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찌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다, 생각 중이다. 나는 정말 너도 알잖아, 용서하기 싫은 족속. 모든 걸 용서하더라도 사람에 치고 자기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토나할 정도로 싫다. 똑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심정이래요. 예. 그리고 식당에 아버님, 어머님이 있으셨대요. 외조부님, 외조모님이. 네. 그 말을 못하겠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살로 인해서 죽은 부모님들은요, 간혹 그 가족들 곁에 머무는 경우가 있대요. 잠시나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산이가 최대한 이끌어내 보려고 했대요. 네. 제발 나타나달라. 저도 몰랐는데 호텔 내에서 지가 향 피우고 화장실에서 있었더만요. 그냥 불러드리는 거죠. 얘가 진짜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많은 순간 떠올랐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너무 안 좋았대요. 타살로 인해 돌아가셨으니까. 듣는 순간 정말 저도 많은 게 떠올라서 이 말을 끝으로 산이가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조금 시간이 길게 흘렀어요. 예. 제가 기억이 나서 물어봤거든요. 묻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왜냐, 뭔가를 했대요. 네, 그냥 어렴풋이 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똘비한테 가이드 형님이 카톡이 온 게 있어요. 그 이후에 고맙다고. 예. 어머님이요, 꿈속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대요. 자기만 많이 늙었다고 아버지랑 부여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깨어났대요. 아침에 엄마가 울면서 깨어나길래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버지 수십 년 만에 봤다고. 네, 가이드 형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봤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편이 꿈속에서 잘 갔단다. 잘 갔단다. 늑대 등 타고 잘 갔단다.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최근이죠. 네. 말을 해주더라고요. 뱀신 공양 사건 때 저희는 많은 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예, 그 뱀무당 아시죠? 네. 목사랑. 그 집구석을 산이가 알아봤대요. 네.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예. 네.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야, 후손이 없대. 무정자증인지 후손이 없대, 더 이상. 대가 끊겼다? 네, 대가 끊겼대요, 그 집구석이요.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야, 후손이 없다. 그냥 늙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집은 으리으리한데. 예.
멀쩡해 보이는데 후사가 없다고 하니까 난 좀 이게 좀 신기하다. 이게 천벌을 받은 건가? 있는 집구석에 후사가 없다는 게 최악의 진짜 저주거든요. 네, 미국에서 살다가 또 내려온 것도 맞고 늙어서 그냥 노부부로 살아가고 있더라. 야, 진짜 돈 없는 집안에서 후사가 많은 건 있어도 돈 있는 집안에서 후손이 없다는 거 진짜 고통이거든. 예. 돈 짊어지고 죽으면 끝이니 그대로. 이렇게 해피엔딩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 뭔가 했다고 했잖아. 그거는 안타깝게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뭘 하긴 했대요, 사실. 네. 네, 뭘 하긴 했는데 오늘은 산이 저 똘비가 해외여행 중에서 겪은 현실 공포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아코님은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따다다다닥 귀에 박히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니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높게 평가를 해주시다니. 아니요. 이거 할 건 해야죠. 네. 아. 정말 감사드리고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저희 또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아코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돌비 공포 라디오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이죠. 자, 돌비 아코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코님의 재생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으시면 얼마나 레전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지 아실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